바다를 향해 쉼없이 달려온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따라 수많은 고을이 자리했고 유구한 역사와 삶의 풍경이 탄생했죠. 천리 물길을 애두르고 휘돌아 돌아온 비단물길 금강. 그 길을 따라 아름다운 자전거길이 놓였습니다. 충남 부여에서 시작되어 장장 100여 킬로미터를 달리는 금강로드. 그 마지막은 드넓은 평야를 자랑하는 전라북도 익산 군산입니다. 삼한시대 마한의 중심지였던 도시 익산. 이곳은 찬란했던 백제 문화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백제의 사찰이었던 미륵사터가 바로 이곳에 있지요. 지금은 미륵사의 발굴부지를 토대로 한창 복원 작업 중이더군요. 이렇게 문화재를 다 해체해놓고 이제 다시 복원을 할 거란 말이지. 삼국유사에 따르면은 7세기 백제 무왕이 왕비와 함께 이곳을 거닐 때 큰 연못 속에서 미륵 삼전물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때 왕비가 이곳에 절을 세우기를 소원했고 그 결과 미륵사가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훼손된 형태로 남아있는 석탑과 단간지주만이 그 천년의 세월을 짐작해 합니다. 지금은 그 흔적이 없고 이렇게 그 자리만 덩그라니 남아있지만 옛날에 이 미륵사지가 얼마나 참 굉장히 어마어마한 자리였는가 하는 것이 상상이 됩니다. 백제 석공들의 숨결이 남아있는 미륵사지 발굴터. 백제에서 꽃피웠던 석탑 문화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시 펼쳐질까요?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에는 미륵사지에서 발굴된 유물을 중심으로 백제의 불교 문화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은 모두 19,000여 점. 그중 금동향로와 사리를 담은 금동제 사리우회호는 찬란했던 백제의 불교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1400여 년 전 백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 그 화려했던 역사 문화의 숨결이 곳곳에 배어 있네요. 백제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시간 이 땅을 달렸을 천리물길 금강. 그 역사의 물결을 따라가다 보면은 금강의 역사와 함께한 마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푸른 비단결처럼 아주 크게 흐르는 게 이게 금강이로구만. 그윽하게 흐르는 금강과 꼭 닮은 마을, 바로 옛 포구마을 웅포입니다. 금강 하구뚝이 생기기 전에는 이 물길을 타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들어왔다죠. 그 시절 웅포 앞에서 잡혔다던 금강의 명물 웅어는 웅포마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웅어는 뼈째 먹는 생선입니다. 살짝 말려둔 웅어에 싱싱한 야채를 넣고 갖은 양념을 넣어 무치면은 웅포의 별미 중 별미입니다. 칼날같이 납작하게 생겼다 하여 도라고도 불리는 웅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어쩜 이런 맛이 날 수 있을까? 아주 오묘합니다. 다른 회하고 이렇게 새콤한 맛은 덜하죠. 그거보다 네. 고소하고, 고소하고 네네. 아주 맛있군요. 새콤하면은 이거는 그 고소한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물 새콤하게 해야죠. 이게 고기가 큰데도 불구하고 잔뼈 같은 거는 그냥 씹히네요. 예, 엇갈아서 이렇게 뼈가 있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썰기 때문에 네, 연하죠. 이 참. 써는데도 그게 저기가 있어요. 마늘도 하나 넣고 먹어보겠습니다. 짠.
포항에서 과메기를 김에 싸 먹듯이 이곳에선 웅어를 김에 싸 먹습니다. 살짝 비리지만은 고소한 느낌. 이게 보양식도 되겠는데요. 금강이 전해주는 자연의 맛. 그 향기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금강의 맛에 취한 채 다시 금강길을 따라 달립니다. 근데 이번엔 울창한 나무 숲길이 절 반기는군요. 아유. 야. 지금은 초록의 동굴 속을 들어가는 기분인데 초록의 동굴이 끝나는 길에 마주한 드넓은 평야. 근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야, 난 이 수로 벽에 빨갛게 붙은 게 저게 뭔가 했더니 저게 우렁이 알이구만. 어? 아이고, 저거 좀 봐라. 세상에. 이게 우리가 어릴 땐 이거 잡아서 구워 먹고 그랬던 건데 저 빨간 알이 있는 걸 보면은 논에서도 이거를 갖다 해서 이게 우렁농사법인가 본데. 우렁농사법. 뭐 세상에. 아, 이거 이제 까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놈이지. 이게 점점 자라서 나중엔 중앙만하게 되면 이걸 또 까서 삶아서 싹 헹궈서 된장찌개에 끓여 먹으면 이게 우렁된장이 되는 거야. 참 여러모로 아주 인간한테 이로운 우렁이라고. 자, 잘들 살거라 여기서. 예로부터 익산은 금강을 끼고 있어 양질의 토사로 논과 밭이 메마르지 않는 땅을 자랑합니다. 하여 이 땅의 농사는 늘 풍년이었죠. 한창 수확 중인 농산물은 블루베리. 웅어가 그 옛날 웅포마을의 풍요였다면 지금은 그 자리를 블루베리가 대신합니다. 블루베리가 요 근해안에 와서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응포지는 네. 금강이 있잖아요. 해풍을 맞아가지고 그냥 그런가요? 맛이 특이해서 유기농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그냥 각광을 받아서 팔로가 그냥 아주 좋아요. 아, 그렇군요. 없어서 못 팔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계절에 언제부터 따기 시작해서 몇월 달까지 따는 거예요, 이게? 예, 브루베리 종류마다 틀린데요. 6월 달부터 한 9월까지 따는 것이 있어요. 어유 6, 7, 8, 9, 4개월을 땁니다. 한 종류는 한 달이면 끝나요. 따는 것은 종류마다 틀리니까 그러죠. 이건 한 달이면 딱 끝나요. 그렇군요. 아, 그게 또 시차별로 이렇게 종류별로 다르군요. 수확기가. 아무래도 우리 국내에서 우리 땅에서 우리 기후 가지고 자란 이게 우리 몸에 더 잘 맞겠죠? 예, 수입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마치 어릴 때 산딸기를 가득 털어넣고 씹어먹던 맛이랄까요? 은은한 향기를 머금은 블루베리의 향연. 이 또한 금강이 주는 선물입니다. 금강의 옛 영광을 기억하는 또 하나의 작은 마을 성당포구입니다. 그 옛날 세곡을 실어 나르던 좋은 손이 드나들고 세곡을 관장하던 성당창이 있어 번창했던 포구는 이제 갈대밭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천 갈대밭의 갈대가 금강을 따라 애두르고 휘돌아 이곳에 자생적으로 정착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더 이상 마을에는 포구마을의 영화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 대한 마을의 풍요와 전통은 마을 당산나무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날을 받아 치르는 성포별신제. 조선 말까지 200여 년간 이어오던 성포별신제는 한동안 맥이 끊어졌다가 마을 사람들에 의해 다시 복원이 되었다는군요. 배 안전
운행 또는 풍년 농사 이 고장에 나쁜 일이 생겨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죄를 지내는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당산나무를 상당히 소중하게 이 마을 사람들이 가꾸고 보존했습니다. 금강의 용신과 풍신, 방위신들에게 바치는 제사, 정성을 들이는 마음은 조상들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을 테지요. 새끼줄이 이렇게 나무에 둘레에 딱 쳐져 있는 이 새끼줄은 왼손으로 꼰 그 새끼줄입니다. 이 새끼줄에다가 이 지역의 주민 내지는 익산 시민이 와서 여기다 소원 성취의 기록문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그런 겁니다. 이게 당산제 지낼 때 사용했던 흔적인데, 다른 건 다 거두어서 불태 없이지만은 이것은 소원 성취가 되라고 1년 내내 이같이 남겨놓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젖줄이었던 금강에 마을 사람들의 소원이 담겼습니다. 금강을 따라 이어진 이 길을 위해서 익산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특별한 장소를 마주했습니다. 바로 삼한시대의 한 축이었던 마한의 역사와 삼국시대의 큰 축이었던 백제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곳, 입점리 고분입니다. 1986년 한 소년이 칡을 캐다가 금동제 관모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8기의 고분. 한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고분이 섞여 있어 이 지역이 오랜 세월 왕족의 무덤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입점리 고분군에 마련된 전시관에는 당시 출토된 다양한 유물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고증을 통해 복원된 유적과 유물들, 그중 주목받는 것은 금신과 금동제 관모. 이것은 백제와 일본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유물이라는군요. 웅포 금강변에 살던 세력가들의 고분군. 금강은 그 옛날에도 지금도 살기 좋은 고장이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비단 물길을 따라 찬란했던 백제 문화의 흔적을 간직한 도시 익산. 그 오랜 시간의 애틋함을 가슴에 안고 금강의 마지막을 기억하는 군산으로 향합니다. 금강이 바다로 가는 마지막 길목, 그곳이 군산입니다. 천리 물길 에두르고 휘돌아 비로소 이 땅에서 탕류가 된 비단 물길. 군산에서 태어난 소설가 채만식의 소설 탕류에도 금강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일제강점기 암울한 시대를 살아냈던 채만식은 소설과 희곡, 수필 등 340여 편에 이르는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의 대표 작품이 탕류입니다. 네, 채만식 선생님은 195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기셨는데요. 선생님,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탕류라는 소설입니다. 군산의 모든 이곳저곳이 탕류의 실명으로 등장하는데요. 탕류라고 이름 지은 소설의 제목은 금광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시대의 혼탁함을 탕류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또 금강이 탁하다고 표현한 것은 우리 금강은 밀물과 썰물이 있어요. 물이 나갈 때 돌아올 때 약간의 뒤집힘이 있는데 그때 그 흙탕물이 조금 나옵니다. 탕류에서 금강은 일제강점기 그 탁한 시대의 물결이 흘러가는 곳이었습니다. 그 역사의 상처를 안고 있는 곳, 바로 군산 내항입니다. 일제강점기 군산 내항은 호남 평야에서 생산된 막대한 양의 쌀을 일본으로 실어 나르던 통로였지요. 부잔교, 일명 뜬다리라 불리는 이 잔교는 당시 일본인들이 조선 땅에서 난 것들을 보다 편리하게 수탈해 갈 수 있도록 만든 저반 시설입니다. 1934년에도 이곳을 통해 200만 석의 쌀이 실려 나갔다고 하니 참으로 가슴 아픈 역사죠.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근대 역사 문화도시라는 꽃으로 피워냈습니다. 1922년 건립된 옛 조선은행 군산지점은 식민지 경제 수탈을 위한 대표적인 금융기관이었는데요. 근대사의 아픔과 눈물을 간직한 이곳이 이제는 근대 건축관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의 모습을 미니어처로 제작을 해놓았군요. 당시의 역사가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일본 상인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면서 군산과 강경의 상관을 장악했던 초석을 쌓은 은행. 당시 이곳 조선은행에서 발행되었던 화폐도 보이는군요. 이곳은 지워야 할 역사의 공간이 아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대대손손 기억해야 하는 역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건축물, 일본 제18은행은 근대역사미술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때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근대역사박물관입니다. 일제의 강압적인 통제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치열한 삶을 살았던 군산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재현한 거리. 당시의 교실 모습도 보이네요. 일제의 한글 말살 정책으로 인해 한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을 이들. 하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한글에 대한 열망을 더 꽃피웠을지도 모릅니다. 군산 내항에서 만난 부잔교도 보이네요. 역사의 길 위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기억. 하지만 그 옛날의 이야기들은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군산이 기억되는 이유일 테니까요. 군산이 기억되는 또 하나의 장소가 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야, 여기 막상 올라와 보니까 그냥 사방이 탁 트인 게 아주 이 기분까지 아주 그냥 시원해집니다. 여긴 그 철새들이 철마다 다 다른 새들이 물러오겠죠? 예, 이제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에 새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제 주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창오리가 많이 날라옵니다. 겨울철에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한 수십만 마리 정도 아이고. 이제 날라와가지고 여기에서 월동을. 매년 11월이 되면은 머나먼 시베리아 북동부에서 금강 하구까지 산과 들, 강과 바다를 애두르고 휘돌아 날아온 가창오리떼, 그리고 검은머리 물대새. 이곳은 그야말로 새들의 낙원이 됩니다. 여기는 글쎄 숫자를 친다면 참 얼마나 많았을까 몰라요. 과거 최고로 이제 많이 올 때는 뭐 70만, 80만 마리까지 이제 왔었는데요. 그리고 근래에 들어와가지고 조금 이제 그 서식 개체수가 조금 이제 감소가 좀 되고 있어요. 예, 아무튼 이 새가 살기 좋은 환경은 인간이 살기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무튼 새가 이 금강하구에서 아주 겨울을 잘라서 또 번식도 하고 그래서 또 자기 갈 때로 또 가고 그런 좋은 환경으로 계속 보존이 돼야 우리가 사는 이 지구 환경이 그 지표니까 잘 보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곳에서 어김없이 녀석들의 힘찬 비상을 보게 되겠지요. 전북 장수군 뜬봉샘에서 발원해 충청 남북도를 애두르고 휘돌아 흘러온 강물. 굽이굽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 간직한 이야기들을 따라 달려온 길입니다.
그 비단 물결 금강을 따라 최근 자전거길이 탄생했죠. 금강 자전거길의 종착지인 군산 금강 하구뚝은 바다와 같이 드넓은 금강의 마지막 장관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여 많은 라이더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죠. 네, 군산에서 웅포대교 한 50km 돼요. 왕복 한 3시간 소요되고, 진짜 여기는 상쾌하고 바다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진짜 여기 안 오면 후회해요. 그냥 서서히 타고 가도 되고, 뭐 완만한 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갈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데 와서 한 번씩 추억하면 설려보고 가는 것도 좋죠. 금강 하구뚝길을 따라 철길과 도로가 놓이면서 속도와 경쟁에 밀려났던 금강 뱃길. 이제 그 뱃길을 두 바퀴의 몸을 싣고 달리는 금강 로드가 대신합니다. 천리물길을 따라 이어온 삶의 여정은 이제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설까요? 금강을 따라 다양한 삶의 시간을 만날 수 있었던 익산과 군산. 그곳에는 오늘도 세월을 따라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내는 물길이 흐르고 있습니다. Shine.